인간의 인내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온으로 떨어지는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심장부 깊은 곳에서 불가능한 무언가가 깨어났다. 고대의 영구 동토층을 시추하던 러시아 탐사대가 수만 년 동안 얼음에 봉인되어 있던 거대한 형체를 우연히 발견했다. 처음에는 또 다른 매머드, 빙하기의 또 다른 화석화된 흔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눈을 보았다. 완벽하게 보존된 채 서리 밑으로 여전히 보였다. 어떤 종류의 생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왜 러시아 정부는 즉시 그 지역을 봉쇄했을까? 그리고 왜 연구팀의 여러 구성원들이 그날 이후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결코 찾아서는 안 될 무언가라고 믿는다.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흔들린 것은 땅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역사 그 자체였다. 야쿠티아 발굴, 얼음이 갈라진 날. 그것은 다른 연구 임무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외딴 지역 중 하나인 야쿠티아의 광활하고 얼어붙은 툰드레에서 러시아 지질팀이 고대 토양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 영구 동토층을 시추하고 있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프로젝트는 지구 온난화가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거의 30m 깊이에서 시추기가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암석이나 얼음이 아닌 무언가였다.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인 러니드 페트로프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속이 비어 있었어요. 금속성이고 거의 살아있는 것 같았죠. 작업자들이 그 지역을 정리했을 때 반투명한 푸른 얼음 아래에서 그 지역 토착종으로 알려진 어떤 동물보다도 큰 윤곽을 발견했다. 팀은 작업을 중단하고 투광 조명을 설치했다. 얼어붙은 벽을 통해 거대한 흉곽이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두껍고 힘줄이 있는 사지가 마치 움직이는 도중에 얼어붙은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몇 시간 만에 현장은 과학자들과 기자들로 붐볐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모여들어 하얀 땅의 야수에 대해 속삭였다. 러시아 언론사들은 영상이 플랫폼에서 사라지기 전에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빙하기의 생물인가? 아니면 인간의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인가? 발굴된 거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크기와 형태. 발굴팀이 마침내 얼어붙은 흙의 마지막 층을 뚫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가장 노련한 과학자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얼음 아래에는 거대한 형체가 누워 있었다. 버스보다 길고 고래보다 넓었으며 살은 여전히 온전한 채 인공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두껍고 옅은 회색의 피부는 거의 가죽 같아 보였지만 희미한 금속성 빛으로 반짝였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영상이 갑자기 끊기기 전 한 연구원이 생중계에서 속삭였다. 예비 레이저 스캔 결과 몸길에는 10m가 넘었고 사진은 육상과 수중 적응을 모두 암시하는 생물학적 역설을 보여주었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머리 구조는 과학계에 알려진 어떤 포유류 종과도 다른 뼈 능선을 드러냈다. 러시아 고생물학자들은 처음에 이것이 미발견된 선사시대 거대 동물 종일 수 있다고 믿었다. 아마도 매머드의 진화된 분파이거나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거대한 양서류 포식자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불안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흉곽의 대칭, 척추의 비정상적인 배열, 그리고 뼈 자체에 새겨진 희미한 나선형 무늬였다. 이런 표식은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소콜로프 박사가 말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생물을 설계한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발굴 현장은 무장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고 독립연구원들의 모든 접근이 취소되었다. 지질 조사로 시작된 발견은 국가급 비밀로 변했다. 이것은 고대 진화의 유물이었을까? 아니면 시베리아 얼음 아래에 의도적으로 숨겨진 무언가의 증거였을까? 러시아의 얼어붙은 금고, 불가능한 발견의 역사. 수십 년 동안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은 선사시대 경이로움의 금고이자 악몽의 금고였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믿기 힘든 것을 발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세계는 유카라는 이름의 털메머드가 근육 조직과 머리카락 가닥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채 얼음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2018년에는 4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빙하기 망가지가 혈관에 액체 상태의 피를 그대로 간직한 채 발견되었다. 2년 후 동굴사자 새끼들의 얼어붙은 사체가 나타났다. 털은 황금빛이었고 눈은 잊히지 않을 만큼 크게 뜨고 있었다. 각각의 발견은 과학을 과거 부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야쿠티아가 지금 드러낸 엄청난 규모에 비할 수 없었다. 새로 발견된 생물은 크기와 미스터리 양면에서 이전의 모든 표본을 압도했다. 현지 언론은 그것을 시베리아의 타이탄이라고 불렀고 국제과학자들은 투명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의 하룻밤 사이에 국영 채널에서 보도가 사라졌고 온라인에 유포되던 영상들은 조용히 삭제되었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단지 특별한 고생물학적 발견물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진실이 훨씬 더 기이할 것을 두려워했다. 얼음을 파헤칠 때마다 한 러시아 지질학자가 익명으로 말했다.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거대한 존재가 알려진 화석 기록의 일부가 아니라면 끝없는 백색 아래에 또 무엇이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실험. 부패를 거부한 생물. 표본은 군의 호위하에 노보시비르스크 인근의 보안연구시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생물학자들과 저온학자들로 구성된 공동팀이 분석을 시작했다. 초기 실험 결과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다. 수만 년 동안 얼음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샘플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부드럽고 탄력이 있었으며 단백질 활동의 흔적을 보였다. 통제된 해동 조건에서 피부는 부분적으로 분해된 피와 유사한 희미한 붉은색 액체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온 연구부서장인 이리나 볼코바 박사가 말했다. 그렇게 오래된 유기물은 먼지가 되어야지 화학적 생명으로 맥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미경 스캔은 더 이상한 것을 밝혀냈다. 자극을 받았을 때 미세한 정의 활동을 보이는 온전한 세포 군집, 즉 생물학적 메아리였는데 마치 생물의 몸이 시간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것 같았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즉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DNA는 지구상의 어떤 알려진 종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공유하지 않았다. 포유류도 파충류도 해양 생물도 아니었다. 마치 그 코드 자체가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진화의 한 갈래에서 온 것 같았다. 보고서의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되자 추측이 폭발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새로운 거대 동물 종이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생물학적 변칙이거나 더 나쁘게는 인류 진화 이전에 존재했던 생명체의 증거라고 속삭였다. 연구원들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그 생물이 무엇이었는가가 아니라 그것과 같은 다른 것들이 여전히 묻혀 해동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었다. 미지의 해부학, 존재해서는 안 될 패턴.
멸균 상태에서 해부가 시작되자 과학자들은 모든 진화의 법칙을 조롱하는 생물학적 퍼즐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생물의 골격은 빽빽하면서도 유연했는데 마치 엄청난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고, 이는 한때 깊은 물속에 살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폐 공간은 거대했고 공기를 호흡하는 데 적응되어 있었다. 근육에는 현대 해부학에 알려지지 않은 섬유질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있었음에도 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특징은 뼈 구조 자체에 있었다. 갈비뼈와 척추를 따라 이어지는 희미하고 대칭적이며 의도적인 나선형 조각이었다. 어떤 자연적인 과정도 이런 패턴을 새길 수 없습니다. 톰스크 대학의 법생물학자 파벨 시도로프 박사가 말했다. 자외선 아래에서 스캔했을 때 그 표식들은 희미한 빛을 발산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생물 발광 잔류물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생물이 심해 생물과 유사한 자체 발광기관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다른 이들은 그 상징이 고대 시베리아 암각화에서 발견되는 기하학적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이 암각화는 그 생물의 시대보다 수만 년 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이 만든 조각이다. 인류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종이 어떻게 인간의 예술과 유사한 표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 연구원이 유출된 전화회의에서 물었다. 그 질문은 서리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답이 없고 불안하며 공개적으로 추구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그때쯤 실험실의 외부 통신선은 차단되었다. 그 순간부터 정부가 승인한 성명서만이 시설을 떠날 수 있었다. 침묵과 통제, 과학이 국가를 만났을 때. 발견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러시아 당국의 소통 어조가 갑자기 바뀌었다. 천연자원부는 그 발견물을 조사 중인 특이한 고생물학적 표본이라고 부르는 짧고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배후에서는 야쿠티아의 현장이 군사 제한 구역으로 선포되었다. 무장 경비원들이 연구원들을 대신했고, 현지 목격자들은 밤새도록 중장비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 지역에 들어가려던 기자들은 구금되어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요받았다. 심지어 최초 연구팀의 구성원들조차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게 되어 사실상 침묵하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는 표본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한 과학자가 나중에 익명으로 털어놓았다. 다음 날에는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데이터 접근을 약속받았던 국제 파트너들은 갑자기 외교적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서방 언론은 이 발견이 북극 지역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변칙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과 유사하게 국가 안보 규약에 따라 재분류되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일부 내부자들은 정부가 고대 유기체가 해동되면서 방출될 잠재적인 생물학적 위험을 두려워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그 이상, 즉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너무 심오하거나 너무 불안정한 발견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된 학술 채널을 통해 정보의 조각들이 계속 새어나왔다. 유전적 불규칙성, 비정상적인 동위원소 수치, 그리고 오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일관된 에너지 방출이었다. 만약 국가가 정말로 진실을 묻으려 했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 세계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 시베리아 얼음 아래에서 비범한 무언가가 발견되었고 러시아가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시간을 초월한 흔적, 불가능한 연대 측정. 독립지질학자들이 마침내 봉쇄전에 채취된 제한된 토양 샘플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발견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주변 퇴적물은
약 5만 년 전의 것으로 다른 빙하기 화석과 일치했다. 그러나 더 깊은 동위원소 분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생물을 감싸고 있는 특정 광물층은 훨씬 더 오래된 20만 년 이상 전의 것으로 그 지역이 아직 고대 바다의 일부였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마치 그 표본이 2번 묻힌 것 같습니다. 고지질학 전문가인 마리나 오를로바 박사가 말했다. 한 번은 바다에 의해, 그리고 또 한 번은 얼음에 의해.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생물의 조직에서 발견된 미량 원소가 시베리아 토양이나 물의 화학적 특성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는 거의 2000km 떨어진 북극 해저 샘플과 일치했다. 이것은 그 존재가 최종 안식처에서 얼어붙기 전에 이동했거나 옮겨졌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야쿠티아 영구동토층의 위성 스캔 결과 툰드라 전역에 걸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패턴으로 정렬된 여러 자기, 이상 현상이 드러났다. 그것들은 고대 지질학적 변화의 잔재였을까? 아니면 얼음 아래에 더 많은 숨겨진 구조물의 징후였을까? 과학자들은 소위 생물이 훨씬 더 큰 생태계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인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의 인공물이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만약 연대 측정이 정확하다면 이 존재는 인류가 그 땅을 걷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온 것일까? 사라지는 증거. 기록이 사라질 때. 발견 후 몇 주가 지나자 한때 러시아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야기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초기 보고서를 발표했던 언론사들은 설명 없이 아카이브를 삭제했다. 시베리안 타임스는 데이터 검증 문제를 이유로 기사 전체를 삭제했다. 로이터나 RT와 같은 국제통신사들조차 마치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을 중단했다. 그 후 한 디지털 포렌식 그룹이 온라인 콘텐츠의 실종을 추적한 결과 여러 플랫폼에 걸쳐 조직적인 삭제 패턴을 발견했다. 같은 시간, 같은 메타데이터 서명이었다. 그런 종류의 동기화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이버 수사관 니키타 벨로프가 말했다. 한편 노보시비르스크의 연구소는 어떠한 업데이트도 발표하지 않았다. 독립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에는 시설 주변에 새로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건설되었고 경계선을 따라 무장 순찰대가 목격되었다. 한때 과학적 발견이었던 것이 기밀시설로 변했다. 소수의 과학자 그룹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로 이송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유출된 이메일은 내부 갈등을 암시했다. 일부 연구원들은 투명성을 원했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의 함의를 두려워했다. 정보 통제 전에 밀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한 장의 사진에는 부분적으로 해동된 생물의 두개골이 담겨 있었다. 덕선은 불안할 정도로 인간과 닮았고 치아는 현존하는 어떤 동물과도 다른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데이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이 주장했다. 세상이 그것이 드러낸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베리아의 거인은 공공기록에서 지워졌다. 마치 얼음이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삼켜버린 것처럼. 얼음이 녹을 때 과거가 깨어난다.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한때 영원한 장벽으로 여겨졌던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녹고 있다. 러시아의 북부 국경 전역에서 거의 매달 이상한 발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4만 년 만에 되살아난 냉동 바이러스, 어제 막 죽은 것처럼 나타나는 멸종 동물들, 그리고 이제는 녹아내리는 땅 깊숙이 숨겨진 구조물에 대한 소문까지. 과학자들은 녹는 영구 동토층이 고대 병원균을 방출하거나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일부는 진정한 위험이 인류가 다음 해에 무엇을 발견할지에 있다고 믿는다. 만약 한 마리의 거대한 생물이 이미 나타났다면 수마일의 얼음 아래에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묻혀 있을까? 이 머나먼 과거의 유물들이 지구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이전의 다른 형태의 지성이 이곳을 걸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러시아 정부는 더 이상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야쿠티아의 현장은 영구 감시 해봉쇄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여전히 밤에 눈 밑에서 깜박이는 불빛과 얼어붙은 계곡을 통해 울려 퍼지는 낮은 진동 소리에 대해 속삭인다. 아마도 그 생물은 결코 완전히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세계가 따뜻해지고 얼음이 물러남에 따라 역사와 신화 사이에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다. 시베리아의 끝없는 백색 침묵 속 어딘가에서 지구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이 깨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시베리아 얼음 아래에 있는 것은 단지 생물이 아니라 상기시켜주는 존재일 것이다. 우리 행성이 우리가 쓴 어떤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진실한 자체, 기록 보관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 얼어붙은 땅의 모든 층은 기억을 숨기고 있으며 모든 해동은 한때 시간에 의해 봉인되었던 비밀을 드러낸다. 과학자들은 계속 파고, 정부는 계속 숨기고, 얼음은 감히 들으려는 자들에게 계속 속삭일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 마지막 빙하가 녹을 때 우리는 마침내 지구가 우리로부터 보호해온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잊혀진 종들, 잃어버린 문명들, 결코 알려져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그때까지 우리는 단지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호기심이라는 온기가 깨워주기를 기다리며 얼음 아래에 또 무엇이 잠들어 있는가? 그 답은 그 생물 자체처럼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